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의 공천이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익산의 공천과는 별 관련이 없어 배경을 놓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1일 공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2인 경선이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최저 시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업체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지만 4개월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한문화의 발상지임을 부각하기 위해 시민의 날 변경에 나섰습니다. 현 5월 10일에서 개천절인 10월 3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시민의 날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시는 변경되면 기존 축제와 함께 시민의 날 행사를 진행해 한문화 발상지임을 알리는 등 시민 인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을 공천이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익산에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어서 배경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궁색한 변명대로 선거구 획정이 이유라면 내일 국회 본회의를 감안했을 때 다음 달 1일 공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공천이 늦어지다 보니 2인 경선이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제22대 총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 익산을 공천 결과는 안개 속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7차례 공천 방식을 발표했지만 익산갑과 군산 등만 포함됐을 뿐 익산을이 나오지 않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선거구가 10석으로 유지되든 9석으로 축소되든 익산을은 상관없는 지역이어서 민주당 해명이 군색하다는 지적만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연 배경을 놓고 현역 의원 책임설 등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도내 선거구 10석이 붕괴될 경우 현역 의원 무능론과 도당위원장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희성 민주당 예비후보가 정치 신인이라는 점에서 경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민주당 내부 의견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민주당 익산을 공천 방식이나 결과 발표 시기는 선거구 획정 이후인 다음 달 1일, 공천자가 발표되거나 2인 경선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날 발표를 한다면 이 경선 준비 시간에 일주일 이상은 못 줄 거예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독주를 막겠다며 다른 정당 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용회 전북도당 부위원장이 28일 익산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습관처럼 특정 정당에 투표하는 관행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로 바꿔야 합니다. 한편 정의당을 나와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 권태용 대한정치행동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김의겸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단일화한 최이배 전 국회의원의 대표 공약을 수용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오늘 최 전 의원의 대표 공약인 군산 아리백 전용 산업단지 구축과 인재은행 설립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국내 34개 대기업을 포함해 세계 421개 글로벌 기업이 아리백에 참여하고 있다며 새만금과 군산 산업단지를 아리백 전용 산업단지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재은행 설립은 새만금 산단의 기업들이 진출해도 지역인재 투입이 어렵다며 군산에 맞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불꽃놀이와 드론쇼를 유치해 군산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신 예비후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동백대교 인근에 봄에는 불꽃놀이, 가을에는 드론쇼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시장과 버스킹 공연장 등 내한 개발 계획도 내놨습니다. 신 예비후보는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콘텐츠로 군산을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익산시가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을 보면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고 이 가운데 익산시가 포함됐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마련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최대 1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만경강 수변도시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에 다시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25억 5천만 원 규모의 출자 동의안이 제동이 걸린 지 3개월 만에 다시 추진된 겁니다. 한편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는 다음 달 4일 동의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익산 토성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익산 토성 일대 11만 3,091제곱미터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익산 토성은 금마면 서고돌이 오금산에 있는 산성으로 그동안 2차례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국내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하지만 군산에서 4,000원을 주는 업체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4개월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주택가에 인접한 한 섬유 공장. A씨가 이곳에서 11년을 일해가며 받은 시급은 4,00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A씨가 받은 시급 4,000원은 2009년 법정 최저시급으로 지금의 60%에 불과합니다. A씨는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면서 한 달에 받은 월급은 90만 원 남짓입니다. 퇴직금이나 주유수당, 연차수당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4,000원도 못 받았어요. 3,000 얼마에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가서 제가 퇴직할 때 시급이 4,000원이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다니면서 제가 시급이 적다는 거 알면서도 나이도 많고 다른 거 해본 적이 없고 메리아스 적은 시급 받으면서라도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 그냥 쭉 다녔습니다. A씨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장례비라도 받을 목적으로 이 회사의 퇴직금과 밀린 월급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300만 원짜리 합의서. 지난해 10월 A씨는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법적 시급 기준을 어긴 것은 맞지만 시급은 6,000원을 지급했고 A씨의 불규칙한 근무 시간으로 월급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만 A씨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단체는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비단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억울한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고통과 분통함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가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근로 감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이 제기된 지 넉 달이 지나 오는 3월 5일 회사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후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저시급이 15년 전에 머물러 있는 군산의 한 공장.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응에 노동자의 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군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힘을 모았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어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영일 의장은 기본계획 재수립은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군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산시가 나서 해수 유통과 관련해 물 수위 변화에 맞춘 연구를 진행하고 관할권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군산시 기업지원 TF팀이 기업 유치와 정착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는 27일 14개 관계부서와 기업 지원 원스톱 TF팀 회의를 갖고 기업 요청 개선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인력 양성, 전력 공급, 화학 안전사고 대비, 도로시설 확충 등이 논의됐습니다. TF팀은 종합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인허가 행정 처리와 유틸리티, 인센티브,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경지 면적이 해마다 1,500헥타르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논밭을 포함한 경지 면적은 전년 대비 1,262헥타르가 감소한 18만 9,148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년과 비교해 경지 면적이 증가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도내 경지 면적은 2014년 20만 4,612헥타르에서 지난해 18만 9,148헥타르로 1년에 평균 1,500헥타르씩 줄었습니다. 익산시가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 면적 감축 신청을 받습니다. 시는 지난해 벼 재배 면적 15,730헥타르의 4%인 688헥타르를 감축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공공비축미 배정을 받으려면 최소 67평방미터 이상 신청해야 하고 1헥타르당 150에서 300포대의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한문화의 발상지임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의 날 변경에 나섰습니다. 시는 기존 5월 10일에서 개천절인 10월 3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시민의 날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는데요.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축제와 함께 시민의 날 행사를 진행해 한문화 발상지임을 알리는 등 시민 인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5월 10일 익산군과 이리시의 통합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던 익산 시민의 날. 익산시는 시가 한문화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을 기존 5월 10일에서 개천절인 10월 3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익산시가 이제 한문화의 발상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증이 있어서 그것과 어울리는 날짜가 10월 3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시는 지난 19일 시민의 날 일자 변경과 관련된 시민의 날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익산시가 한문화 발상지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을 기존 5월 10일에서 개천절인 10월 3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10월 초 진행되는 축제와 함께 시민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념사와 시상식 등만 진행됐던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참여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축제랑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해서 보다 시민들한테 이제 시민의 날을 더 알리고 그리고 그 의미를 같이 좀 나누고 그럴 생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날 날짜를 바꾸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에게 시민의 날 의미를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의 날도 시민들이 잘 모르는 시민의 날, 시민들은 참여하지 않는 시민의 날로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일자를 바꾼다고 해도 기존의 관행대로 유지되는 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올해로 제29회를 맞는 익산 시민의 날. 30년 만에 10월 3일로 변경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150여 명이 법적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215명이 구제를 신청해 151명이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자금을 2% 안팎의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고 일부 소송 비용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3,300여 가구에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어제 오후 7시 55분쯤 군산 미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이 불은 25분여 만에 진화됐지만 아파트 한 세대 일부가 소실되는 등 6,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주민 5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명예훼손 모욕죄가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명예훼손 모욕죄는 지난 2021년 841건, 2022년 750건, 지난해 910건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해 명예훼손 모욕죄로 982명을 검거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모욕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승선원 미신고가 93건 적발됐습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50척, 2022년 14척, 지난해 29척입니다. 승선원 신고는 사고 때 구조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는 경고, 2차는 10일 어업 정지, 3차는 15일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오늘 청렴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최종호 의장을 포함한 익산시 의원 전원은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청렴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시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1차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먹거리 종합계획은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하고 도민들이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80개 사업에 7,900억 원을 투자해 농가 조직화를 통한 기획 생산체계 구축, 학교급식의 지역 농산물 70% 이상으로 확대, 저탄소 농산물 면적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가 태국 파타야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4 피너클 어워즈 및 아시아 축제도시 컨퍼런스에서 에코 투어리즘 축제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는 반딧불이 신비 탐사를 비롯해 1박 2일 생태 탐험과 반딧별 소풍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7년간 변함없이 에코투어리즘 축제의 면모를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세계축제협회 아시아 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 뉴질랜드, 중국 등 11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정읍시의 자연과 놀이기구를 이용해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한 기적의 놀이터가 들어섭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어린이가 원하는 놀이터,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참여형 놀이터 조성을 목표로 올 하반기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조성됩니다. 최종 보고회에서 아동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정읍만의 특색을 반영한 놀이시설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부모들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쉬고 뛰어놀 수 있는 랜드마크 놀이터 조성 등의 의견을 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원광대와 전북대가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 대학은 글로컬 대학 육성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물 개방과 공동 활용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보유 장서 등 자료 대출을 공유하고 총학생회와 총동아리 연합회 등 학생 자치기구 협의체가 구성돼 교류 활동이 강화됩니다. 익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지역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년이지만 자녀 수에 따라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희망자는 주택과에서 연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인사청문회 개정안과 가축사육 제한 개정안 등 18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임시회 첫날 5분 발언을 통해 조규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마트폰 앱 차단 시스템 필요성을, 송영자 의원은 장애아동 통합 놀이터를 제안했습니다. 또 김미선 의원은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확대 등을 촉구했고, 이중선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동아시아 클러스터 가운데 처음으로 우수 클러스터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유럽 클러스터 분석 사무국에서 시행하는 우수 클러스터 인증에서 브론즈 등급을 받았습니다. 유럽 클러스터 분석 사무국은 재무구조와 경영전략, 기업 지원 사업 우수성 등 28가지 항목을 심사해 골드와 실버, 브론즈 등 3단계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반영할 수 있는 2024 익산미술 상생전이 다음 달 1일부터 24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됩니다. 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와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익산 미술 발전과 후진 양성에 주력해온 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 회원 32인을 초대한 기획전인데요. 익산지부 회장 홍경준 작가를 비롯해 32명의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한국화, 문인화, 서예, 민화 작품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의사회가 사단법인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장학위원회와 함께 미래의 꿈과 희망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사랑의 장학금 1,2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은 지역 고등학교 이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고등학생 19명, 대학생 3명 등 22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0도에서 7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최고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내리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